안녕하세요. 마곡에서 사업하고 있는 골드 디렉터 김인숙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이선희 골드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김은한 에메랄드님이십니다. 자, PPT 먼저 공유해 드릴게요. 자, 성조숙증이란 또래보다 사춘기 현상이 너무 빨리 나타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조숙증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보다 지금은 성조숙증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일단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조숙증 및 사춘기 남녀 차이가 있습니다. 남아와 여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2차 성장 시기가 있잖아요. 2차 성장 시기는 남자아이는 10에서 14세입니다. 그러니까, 학년으로 쳤을 때는 한 4에서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거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만 9세에서 13세, 이때가 정상적인 성장 시기라고 합니다. 변화를 보자면 남자아이는 변성기, 그리고 이제 겨드랑이에서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생식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생식기 변화가 생기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피지와 여드름, 그 다음에 가슴에서 몽우리가 생기죠. 그리고 남자아이랑 마찬가지로 생식기에 변화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아이는 조금 늦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춘기 지연이라고 하는데, 남자아이는 만 14세, 그러니까 중학교 한 2, 3학년 되는 거고, 여자아이는 만 13세, 중학교 1, 2학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기 사춘기가 있어요. 조기 사춘기, 말 그대로 좀 빠르다. 사춘기가 좀 빨리 왔다. 요게 만 9세, 남자아이는 9세고, 여자아이는 만 8세입니다.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이 성조숙증, 요 나이는 남자아이는 만 9세 미만이에요. 그리고 여자아이는 만 8세 미만. 그러니까 초등학교 갓 입학하자마자 성조숙증이 온다면 요거는 이제 이때 2차 성징이 오면 성조숙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조숙증의 그 신호와 자가 진단이 있습니다. 자, 체크리스트를 보면 여자아이는 가슴에 멍울이 생기고 질 분비물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머리에 냄새가 나요. 그리고 남자아이는 고환 크기가 커집니다. 고환의 변화가 생기고 여드름 그리고 이런 변성기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남자아이와 여자의 공통 신호가 있는데 뭐냐면 최근 6개월간 키가 갑자기 4cm 이상 급성장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럴 거예요. 애가 갑자기 컸어. 어머,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먹인 게 드디어 이제 나타나는구나. 우리 애가 이제 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부모라면 보통. 그런데 아까 성조숙증은 몇 세라고 했죠? 만 9세에서 8세예요. 남자아이는 만 9세, 여자아이는 만 8세인데 이때 6개월간 키가 갑자기 4cm 이상 컸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를 세밀하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아이가 지금 성조숙증에 걸렸다라는 이야기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생기는 걸까요? 자, 첫 번째는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춘기가 빨랐을 경우에요. 엄마 쪽이든지 아빠 쪽이든지 이렇게 빠른 거.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 어, 그 영양 과잉으로 인해서 소화 비만이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요. 아이들이 먹기는 굉장히 많이 먹어요. 잘 먹는 게 아니라 많이 먹는 거죠. 영양이 골고루 섭취되지 않는 거예요.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치게 되죠. 그리고 환경 호르몬의 노출. 우리 환경 호르몬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게 어디에 있는 게 환경 호르몬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제 그거는 영상에서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없죠.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데, 우리 어렸을 때, 나 때는 말이야. 저 때는 놀면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았어요. 놀면서 막 신나게 소리 지르고 흡하고 막 이러면서 놀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노는 게 노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이들 집 안에 있는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 딱 느끼실 거예요. 핸드폰,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를 통해서 게임을 할 때, 요때 이제 또 경쟁 구도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놀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애들은. 그리고 밑에 보시면 비만은 체지방에서 렙틴이라는 애를 분비를 막 시켜요. 근데 이 렙틴이라는 애가 성 호르몬을 굉장히 활발하게 돕습니다. 그래서 비만은 정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 영상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비가 두껍습니다. 소리는 한 번 열면 멈추지 않는 즐거움. 알러지가 있다고 이 좋은 날 어떻게 집에만 있죠? 이거는 금방 끝나요. 주리떼기 지켜줄게요. 또 요즘에는 이제 환경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생기는 질병과 사망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다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오 박사님. 그럼요. 놀랍죠? 여러분들 자동차 매연, 배기가스, 공장 폐수, 뭐 연기 이런 것만 이제 생각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저 앞에 나와 있는 플라스틱 용기, 과자 봉지, 스티로폼, 그다음에 피자, 그다음에 햄버거 싸는 용지, 배달 용기 이런 데에도 다 들어있는 석유 화학 물질. 요걸 환경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화학 물질인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진짜 호르몬들을 일을 못하도록 교란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놈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아픕니다. 환경 호르몬은 이 독성 물질이기도 하고 발암 물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자들한테는 유방암 장애암, 남자한테는 전립선암 이거 아주 확실하게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이 환경 물질, 환경 호르몬이 생김새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화학 구조식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살짝 비틀어 버립니다. 제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질병들이 생기는데 여성들한테서는 아주 어릴 때는 성조숙중, 그래서 어린 아이가 갑자기 어른이 된 것 같이 이런 모습을 만들게 되고요. 한 20대 정도 되면은 생리통을 너무 심하게 하는 뭐 자궁 내막증 이런 걸 유발할 수도 있고, 이 아이는 불임이라든지 유방암, 자궁암을 유발해요. 남성들은 또 정자 숫자가 확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용신형한테 나타나고 있는 여성형 유방 이런 것도 막 생기기 시작해요. 탈모도 지금 생겨서 뒤가 거의 맞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 환경 호르몬이 우리한테 주는 아주 참 기가 막힌 이 해악입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환경 영상 보셨죠? 환경 호르몬이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스치는 것들이에요. 자, 관련된 생활용품 및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장품 및 목욕 제품이에요. 요즘에 냄새 나는 게 싫으니까 또 그 2차 성징이면 또 아이들한테 머리에서 냄새가 나고 겨드랑이에서 냄새 나니까 부모님들이 향이 강한 바디로션 제품, 그다음에 뭐 로션 아니면 샴푸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데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 환경 호르몬이 배출될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 우리 비스프리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플라스틱인데 그런데 얘가 환경 호르몬이 안 나온다고 착각들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얘도 비스프리도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만 그래도 일반 플라스틱보다는 덜 나온다.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는 스크래치가 나면 무조건 폐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 북땡죽 있잖아요. 그 죽 용기가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그걸 몇 번씩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간접적 노출이 있어요. 예전보다 결혼 시기가 늦어졌고 아이의 출산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아이는 어리고 엄마의 갱년기, 아이의 사춘기와 엄마의 갱년기가 붙으면 아무도 말릴 수 없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갱년기 호르몬 젤 이런 데에서 그게 아이들한테 묻어서 성조숙증이 유발됐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계면활성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것들 거기에서 부위별로 흡수되는 정도가 있어요. 머리는 3.5배, 뭐 등은 17배. 등 많다. 손바닥은 어때요? 손바닥은 0.38배예요. 그런데 여기 생식기 한번 보시겠어요? 생식기 몇 배요? 무려 42배입니다. 42배가 흡수가 그렇게 빨리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흡수되는 양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유해 화학 물질이 우리 몸속에 쌓이고 있어요. 석유로 만든 화학 물질, 자, 화장품, 샴푸, 린스, 바디 제품, 주방 세제, 치약.
여기서 하나라도 안 쓰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안 계실 거예요. 다 쓰실 거예요. 다 쓰시지. 특히 여성분들은 주방 세제까지. 그래서 이게 우리 몸속에 쌓이고 있는데 이것들이 아토피, 탈모, 당뇨, 각종 암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던 그 남성들이 유방암이 걸리고, 그다음에 그 유방암, 갑상선암, 이런 게 걸리는 게 아까 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박사님께서 그 호르몬이, 그 환경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해서 우리 몸에서 축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조숙증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 치료하지 않으면 일단 성장판이 일찍 닫혀요.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 내가 기대했던 거, 아이가 기대했던 것보다 키가 작을 수 있어요. 키가 작으면 어때요? 스트레스 받죠.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그래서 이 성조숙증이 뭐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적기에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적기에 치료하지 않고 이미 성장판이 닫혔을 때 주사나 이런 걸 맞으면 그렇게 소용이 없어요. 주사 한 대도 비싼데 그래서 적기 아이의 신체 발달을 유심히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냐? 자, 첫 번째, 건강한 식습관, 인스턴트, 고칼로리 음식 대신 균형 잡힌 식단. 하실 수 있나요? 저는 못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꾸준한 운동, 줄넘기, 농구 등 성장판을 자극하는 유산소 운동. 나는 할 수 있지만 아이를 이렇게 시키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이 성조숙증을 발표한다고 먼저 손을 들었는데 그 이유가 저희 아이가 작게 태어났어요. 2.8kg에 태어났는데 다른 아이보다 잘 먹어서 그런지 유치원 들어갈 때 다른 아이보다 머리 하나가 크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을 입학했는데 일단 저희 딸이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고 키도 크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쳐다봤는데 그중에서 친해진 언니가 저한테 야, 얘 병원을 한번 데려가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길래 왜? 그랬더니 얘 성조숙증인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길래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쥐가 뭘 한다고 남의 딸 보고 키 크고 뭐 이쁘기만 하구만. 그런데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목대 이묵병원을 데려갑니다. 목대 이묵병원을 데려가서 성조숙증 검사를 해요. 검사를 했는데 제 키가 165고 저희 신랑 키가 177이거든요. 그런데 기대 키가 155가 나온 거예요. 진짜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엄마부터 나보다는 커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담당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뭐 주사를 맞춰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작용이 되게 무서웠어요, 저는. 그때 이런 성조숙증 그 약에 대한 이런 것도 지금처럼 많이 들려오는 게 아니어가지고 제가 그 담당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가 만약에 선생님의 아이라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담당이가 바로 말을 못 하더라고요. 말을 못 하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생리를 늦추실 거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과감히 그걸 안 했어요. 왜냐면 그게 너무 불안했고 그 임상 사례가 많지 않았어가지고 그런데 그 한 언니가 운동을 열심히 시키라는 거예요. 운동을 정말 빡세게 시키면 많이 늦출 수 있다. 그래서 수영을 시키게 됩니다. 수영을 일반 그 애들 찰방찰방 물놀이 하는 그런 수영이 아니라 마스터반이라고 선수를 양성시키는 하루에 2시간씩 하는 그 운동을 몇 년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꾸준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성조숙증 어떻게 됐냐고요? 어, 초등학교 5학년 때 첫 생리를 시작했습니다. 잘했죠. 네. 그래서 충분한 수면도 굉장히 중요하고 환경 호르몬 차단. 그래서 그 천연 성분, 세제 및 목욕용품을 사용 권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플라스틱 용기는 집에 있는 거 웬만하면 버려주시고요. 유리 제품이나 스테인레스 제품 사용하시고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실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다 스테인레스가 아니에요. 뒤에 307 이렇게 써 있는 거 좀 높은 거를 쓰셔야 되고 화장품 및 생활용품 성분은 꼭 확인하셔야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는 운동도 못 시키겠고 그렇게 관리도 식단 관리도 못 하겠어. 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유사나 추천 솔루션. 자,
균형 잡힌 성장 기초 유산이멀즈. 유산이멀즈. 용기가 친환경 용기예요. 용기도 기가 막힙니다. 자, 핵심 역할로는 어린이 성장에 돕는 꼭 필요한 13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을 공급하고 있고, 여기서 포인트는 미세 영양소가 부족하면 몸은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가공식품을 더 찾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지 않는데 몸에서 예를 들어서 비타민 C군이 부족해. 그러면 몸은 비타민 C가 부족하니까 과일을 먹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그게 배고픔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먹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균형 잡힌 비타민, 미네랄은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도와 호르몬 균형 유지에 기여를 하게 되고, 지금 제가 PT에서는 그 유산이 멀지만 했지만 40kg 이상이 넘으면 그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헬스팩을 추천합니다. 자, 두 번째 유산화 추천 솔루션, 호르몬 건강과 두뇌 개발에 필요한 바이오메가. 바이오메가 핵심 역할은 정제어유, DHA, EPA와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고 여기서 포인트는 항염 작용을 하고 있어요. 염증 수치를 낮추는 거죠. 체내에 있는 염증 수치를 낮춰서 건강한 호르몬 분비 환경을 조성시키고 비타민 D, 비타민 D 이거 정말 중요해요. 비타민 D가 중요한 걸 알고 있지만 어떻게 중요한지 잘 모르시잖아요. 자, 성장판 대사와 면역력에 필수적이며 어디요? 성장판 대사와 면역력에 필수적이래요. 최근 성조숙증 아이들에게서 비타민 D가 부족한 현상이 자주 관찰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이 아이들, 성조숙증 아이들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성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인, 대한민국 국민은 히잡을 쓰고 다니는 그 나라 사람들보다 비타민 D, 이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선크림 잘 바르잖아요. UV 차단되는 옷도 있고. 그래서 비타민 D는 무조건 섭취하셔야 되고. 자, 다음 솔루션입니다. 여기 써 있어요. 완성되는 건강한 한 끼 식사. 맨 밑에 보시면 식사 대용이래요. 밥 대신에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비만 예방 및 식단 관리, 뉴트리밀 앤 프로틴. 제품군은 뉴트리밀, 그 다음에 뭐 소이 프로틴 플러스가 있고요. 핵심 역할로는 낮은 당지수, 이거 GI 수치라고 하는데요. 당지수, GI 수치가 높으면 쉽게 말해서 살이 빨리 쪄요. GI 수치가 낮으면 살이 빨리 안 찝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마 감자가 있어. 고구마 감자 어떤 게 더 달아요? 고구마가 달죠. 그럼 GI 수치가 고구마가 더 높을까요? 감자가 더 높습니다. 이게 우리 입에서 단 것과 내 몸에 들어가는 그 당 지수는 다르기 때문에 GI 수치도 웬만하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GI 수치가 낮기 때문에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 및 고단백질 보충으로 아주 완벽합니다. 이번에 또 상까지 또 연속적으로 받았잖아요. 자, 여기서 포인트, 소화 비만 해결, 체지방에서 분비되는 렙틴이 성조숙증을 막 활발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호르몬을 활발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호르몬의 성조숙증 주범을 내가 이제 차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간식 대신 건강한 쉐이크로 섭취해서 과도한 탄수화물 및 당분 노출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 100억 마리의 유산균을 한 포에 담은 프로바이오틱. 자, 장 건강이 전신 건강이다. 장 건강. 장에서 면역력을 몇 프로? 90% 이상을 관리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해요. 90%그 회사에서, 한 회사에서 나한테만 일을 90% 준다고 해봐요. 나 그 회사 때려친다 안다니지. 근데 장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명은 유산화 프로바이오틱, 핵심 역할은 100억 마리 유산균, BB12, LGG 복합균이 공급되어 있고 포인트는 장내 미생물 환경은 호르몬 대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대요. 호르몬 대사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독소 배출을 돕고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외부 환경 요인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요. 제가 요거 이제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먹어서 먹어서 되는 그 독은 80%, 90%는 배출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빠져나가는데 우리 그 경피독을
피부를 통해서, 경피독은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독성 물질이거든요. 얘는 몇 프로나 빠져나갈 것 같습니까? 약 10에서 20%도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출하려면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수분, 물 같은 거, 이런 노폐물을 배출해야 되고, 식이섬유로 배변 해서 이렇게 염증, 식이섬유로 해서 독성 물질을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독성 물질 배출을 돕는다. 자, 유산화 솔루션, 환경 호르몬 유발 성분 배제. 아까 그 영상 보셨죠? 거기에서 파라벤 같은 인공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파라벤은 체내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불균형을 하는데, 유산화는 어때요? 자체 특허 기술, 자가 보존 포뮬러를 통해서 화학 방부제 없이 제품을 안정화시킨 이 샴푸, 바디 제품입니다. 저자극 자연 유래 성분으로 합성 계명활성제 대신에 식물 유래 성분과 비타민을 함유해서 성장기 어린이들의 민감한 피부와 두피를 보호하죠. 바이탈라이징 샴푸는 화학 성분으로 손상된 모발을 관리하고 식물성 성분이 두피 컨디션을 유지시켜줘요. 거의 아이가 이제 그 성장기가 와가지고 냄새 나니까 냄새 좋은 샴푸를 사달라 그래서 썼는데 이 두피에 뽀르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 너 그냥 그러면 안 돼. 이거 써. 했더니 역시 사람은 당해야 봐야 하나? 다른 걸 안 쓰더라고. 그래서 유산화 샴푸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에너자이징 샤워젤 있어요. 에너자이징 샤워젤은 인공 향료 대신에 천연 오렌지 향이 탁, 거품을 쫙 내면 오렌지 향이 쫙 퍼져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 효과를 함께 느낄 수 있고, 부드러운 세정력을 제공해서 아주 깔끔하게 부드럽고 깔끔한 바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조습증 관리는 단순히 막는 게 아니고 유산화의 과학적인 뉴트리션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몸을 만드는 생활 습관 과정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